외국어 공부하는 게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요즘은 AI한테 제가 말하면 AI가 알아서 번역을 해서 그 음성 언어로 말을 해주니까 이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영어를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서.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항상 그 AI 번역기를 들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사실 그렇게 막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서 느낀 적은 없어서 저도 이게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될까? AI가 모든 것을 번역해주는 시대. 그렇다면 외국어 공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걸까요? 언어는 단순히 번역만으로 충분할까요? 여기에 흥미로운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2001년 스탠포드 연구진은 두 유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오늘이라면 어제는 어느 방향인가요? 중화권 유학생들은 뒤쪽을, 영미권 유학생들은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놀랍게도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레라 보로디츠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모국어가 중국어인 화자들이 과거를 뒤쪽이라고 말할 확률이 무려 4배나 높았다고 하는데요. 같은 질문인데도 왜 다른 답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시간을 가로 방향으로 표현합니다. next week, last month처럼 앞뒤로 말이죠. 반면 중국어는 시간을 세로 방향으로 표현합니다. 샹저우는 지난주, 시아저우는 다음 주를 의미하며 위아래 개념으로 시간을 인식합니다. 즉, 반복된 어휘의 사용으로 인해 단순히 그 어휘를 넘어 시간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까지 언어의 영향이 확대된 것이죠. 이는 언어 상대성 가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죠. 언어권마다 다른 색채 개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에서는 파란색을 두 가지로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밝은 파란색은 골르보이, 짙은 파란색은 신이라고 부르죠. 반면 영어권에서는 이 모든 색을 블루, 하나로 표현합니다. 2007년 PNA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어 화자들의 파란색 구별 능력이 영어 화자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파란색 계열의 색을 구별하는 과제에서 러시아어 화자들은 골루보이와 신이 범주에 걸쳐있는 색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해냈죠. 이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언어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튜버 타일러가 이에 대해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언어학습을 수영에 비유한 것이죠. 처음 바다를 마주한 사람은 신기한 마음에 발을 살짝 담그죠. 이것이 언어학습의 초급 단계입니다. 언어와 친해지는 물놀이 과정으로 간단한 인사말과 기초 문법을 배우며 재미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중급에 이르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스노클링을 하듯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대화하고 그들의 음식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복잡해지는 문법, 끝없이 늘어나는 어휘 때문에 공부가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급 때 느꼈던 그 재미와 성취감은 사라지고 과연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지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정체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진짜 언어의 힘은 고급 단계에 도달할 때 나타납니다. 심해로 스쿠버 다이빙 하는 것과 같죠. 어느 순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 언어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몸소 느끼기 시작하는 때죠. 언어학계에서는 이를 인지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지환경이란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이런 인지환경을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과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리스 대제가 제2 언어를 갖는 것은 제2의 영혼을 갖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과 상통하는 말이죠. 문제는 이런 언어의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가치를 설명하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해에서 신비로운 생물을 발견한 감동을 해변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타인과 어떤 마음을, 사고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언어를 배우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단순히 의사소통을 넘어서, 단순히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나와 타인과의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 언어학습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언어는 한 문화권이 수천 년간 축적해온 사고방식이자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언어는 단지 그냥 정보만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 함께 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전공 같은 경우는 중국어다 보니 예를 들어서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싱콜러 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게 되면 You have worked hard 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고했다라는 그 말 안에는 사람에 대한 위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공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단지 그냥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말이 아니죠. 이러한 말들이 문화와 문화로 넘어갔을 때는 그게 온전하게 실현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 중심의 언어 생활과 정보와 감정이 함께 실린 언어 생활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하지만 AI와 아주 심도 깊은 학술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는 여전히 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서는 대학에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이나 어떤 주제나 어떤 그런 프로젝트, 예를 들어 특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이 학술적으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영어로 발표를 함으로써 언어 교육에 있어서의 조금 더 고차원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언어적 사고력과 문화적 통찰력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언어를 통해 또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